최재형의 깜짝 선언입니다. 대선을 8개월에 앞두고 장외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계신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 사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익 추구하는 일을 안 하실 거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 개인을 위해서 저희 주의를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 원장님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네, 이도훈 의원님. 대선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대선을 출마하지 않겠다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권 도전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에 최재형 원장을 이제 만난 그 친구가 최 원장한테 그러니까 막역한 사이니까 야, 재형아는 어떻게 할 거니? 한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 원장이 야, 인마 뭘 어떻게 해?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난 친구분은 최재형 원장이 상당히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어제 답변을 보면은 거의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몇 번씩 반복해서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최재형 원장이 굳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임기가 한참 남아있는데 출마를 하려고 했냐. 주변에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감사원장을 하게 되면은 국정의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원장이 국정이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 정권은 정말 계속 이어지거나 정권이 재창출되면 안 되겠다만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개인적인 집안의 배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최재형 원장의 부친은 6.25 당시에 우리 해전의 영웅 가운데 한 분이고, 예. 집안에서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행사가 모이면은 정말 한 40분 정도나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꼭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 목표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 원장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종교와도 약간 관련된 신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되든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거는 바로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중대한 이유인 것 같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보면은 이 정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한다든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안방을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압박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한 또 반발심도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야권에서 끊임없이 최재형 원장을 정치의 길로 끌어내려고 설득한 게 어느 정도는 좀 주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 원장을 아는 많은 분들은 이분이 개인적으로나 공직자로서 판사로서 훌륭했기 때문에 정치를 해도 전혀 자격이 모자라지 않고 잘할 걸로 본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그래도 최재형 원장은 나중에 대법원장이 돼서 김명수 체제에서 흔들린 우리 사법부를 바로잡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은 그 선택대로 가야 되겠죠.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원장이 대선 출마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은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최 원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호수 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공석된 감사위원 제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 적합하신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여전히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 변호사님 실제로 당시에 최 원장이 청와대 요청을 2차례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청와대 이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이 최 원장을 정치권으로 불러냈다. 이런 분석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 계기들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 원장이 이제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을 훑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이미 감사원 조사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저도 그 감사원 조사 보고서를 봤지만 그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탈원전이라는 어떤 국가 정책 하에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경제성 조작을 이라는 수단이라는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이든 다 동원이 된다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시스템,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 즉 법치죠. 법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선출된 개인의 자의, 그러니까 인치죠. 인치에 의한 어떤 국가 운영,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최재형 원장이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본인 나름대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추금 사건도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이더라도 출국 금지한 건 정당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최재형 원장이 이제 좀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민주화 법치라는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재형 원장의 대선 도전을 두고 역시 가장 큰 논란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를 비롯해서 감사원의 각종 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를 두고 어제 최 원장은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 감사원에서 원장님 취임하신 후에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저는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수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염려를 포함해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후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 지금 방금 같이 들으셨는데 최재형 원장은 지금까지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사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재형 원장이 무슨 의도를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정부의 사정기관이나 검찰이나 이런 감찰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이 바로 정치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재형 원장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계속됐었어요. 심지어는 언론인들의 정치 참여 문제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까지 예를 들어 9시 뉴스나 이런 주요 뉴스에 앵커하다가 갑자기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거나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분이 했던 모든 일이 정치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최재형 원장 건의 문제보다 저는 최재형 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이제 감찰기관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정치에 들어가시려면 앞으로 지금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 최재형 원장이 한다 해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의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이제 감찰기관, 사정기관에 있던 분들이 바로 정치로 뛰어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자기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어느 정치 권력에 유리한 그 여든 야든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건 최재형 원장에 대한 얘기가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도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네, 앞서 언급하신 대로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며 지난 1월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 2월 최 원장은 월성 원전 감사를 문제 삼는 여당 의원을 향해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정책의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축되는 거죠.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감사원장님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그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네, 위원님 앞서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최 원장이 대권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는 여권에서 그동안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순수성, 의문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아직 그 최재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이제 차차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재형 원장이 이제 경기고등학교 71회예요. 평균 한 2년 전이죠. 굉장히 끈끈한 동창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준경 전 장관이나 이용준 대사, 지금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최 원장이랑 이제 같은 반이었는데 동창회를 하면은 한동안 그 최 원장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한참 경제도 좋고 혈기왕성한 시절에 저녁을 먹고 또 2차를 가면 유흥업소를 가고 그럴 혹시라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를 차단하고 또 동창 중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기고등학교 출신. 그래서 그 동창회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무슨 감사를 했다. 이건 옳지 않고 오히려 감사원 사정을 잘 보면은 감사원 사무처는 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재형 원장 혼자서 이 감사를 끌어갔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공개적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사실은 최재형 원장은 비공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히려 감사원과 청와대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최재형 원장이 약간 붕 떴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정치를 하는데 이 문제가 그럼 논란은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장을 하다가 만약에 대선을 출마하게 된다면 그거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 1996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런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지방선거에서 그 지원 유세를 합니다.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변명하지 않겠다. 표로서 심판받겠다. 어쨌든 뭐 최재형 원장도 정치를 하게 되면은 표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야권에서 왜 최재형 원장을 주목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얘기하는 미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1년 조선일보입니다.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10년 이런 제목인데요. 나란히 사시 합격한 강명훈, 최재형 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둘이 고등학교 친구죠. 그런데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강명훈 군을 2년 가까이 등하교시킨 게 바로 최재형 당시 지금 현재 감사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란히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했고 이어 사법고시까지 함께 합격을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 우정을 지켜왔다. 그래서 이 사법고시 합격을 기회로 쓴 기사입니다. 또 다른 미담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인데요. 올해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서 최 원장 부부를 인터뷰한 내용인데 2005년도에 쓴 입양 일지입니다. 당시에 2000년 생후 9개월 된 둘째 아들을 입양하고 쓴 글인데요. 진호가 친구의 엄마에게 저는 엄마 배에서 안 나왔대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진호의 유치원 선생님께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진호에게 가족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이런 얘기를 부인이 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2006년도에 당시 10살 첫째 아들 입양한 직후에 쓴 입양일기인데요. 입양이 끝나면 완전히 다른 아이로 바뀐다고 하지만 나는 본성이 착한 우리 영지이는 얼마나 달라지겠나 생각했다. 영지이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엄마를 굴리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힘들게 한다.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착한 모습만 기대했던 건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학창 시절에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왔던 기사를 하나 봤고 이번에는 또 이제 두 아들을 입양했던 그런 기사를 같이 봤는데 저런 미담 사례가 아무래도 어떤 그 보수 진영 이런 데 굉장히 큰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대선 출마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역정 중에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미담이 있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다만 이게 대선이라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출마를 하신다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담 하나로는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또 본인이 이제 사법부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윤 전 총장도 같은 지금 문제입니다만 정치적인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는 부분에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런 미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지도자를 뽑을 때는 미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잘 검증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SNS에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김근식 교수는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변호사님 우선 법으로 고위공직자의 정치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 이 부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이 주장에 저희가 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타당한지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인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하나하나씩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우리 헌법 25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여기는 피선거권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기본권이 다 그 자체로 제한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공직선거법에 일정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는 거기서 정하고 있는 특정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물론 이것이 이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논의를 거쳐서 개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걸 지금 개정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는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1년간 이런 얘기들은 일단 너무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법 자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요 법 규정의 위반 논란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물론 최종 기각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있던 법 자체를 먼저 잘 지키는 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7월 다음 달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